오늘은 이첨의 저생전, 종이를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이에요. 이 저생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문장가인 이첨, 작가죠. 종이를 의인화하여 쓴 가전체 소설입니다. 이 가전체 소설 그러면 술을 가전체한 것도 있고 지금처럼 종이를 가전체한 것도 있고 뭐 거북이를 가전체한 것도 있고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종이를 의인화하여 쓴 가전체 소설로 저생은 그러니까 종이이겠네요. 저생의 생애를 중국 왕조의 흐름에 맞추어 기술함으로써 왕조에 따른 저생의 처세를 부각하여 주제는 여기에 있네요. 뭡니까? 관리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저생의 일생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으며 이면적으로는 한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종이의 내력을 통해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자, 서두, 선계, 사적, 그리고 후계, 그 다음에 평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서두, 저생의 서는 저 당나무이고 이름은 백하얗다는 뜻이죠. 사는 곳은 종이의 생산지인 회계지역입니다. 선계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태어나기 이전 일종의 가계,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종이를 처음 만든 체륜의 후예입니다. 사적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는 천성이 정결하여, 왜? 흰종이잖아. 흰종이니까는 깨끗할 수밖에 없겠죠. 무인보다 종이니까 문인을 좋아하고 무학사, 붓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학문을 하여 천지 음양의 이치와 성명의 근원에 통달하였고 제자백가의 글까지 모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의 내력을 통시적,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급하며 종이의 발명시기인 한대,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종이의 용도와 내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계. 후계라고 하는 것은 이유예요. 자, 자손들의 모습이라든가 후대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원나라가 망하자 저생은 다시 명나라에서 벼슬을 해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자손이 번성하여 대대로 역사를 맡아 쓰는 사시 또는 시가의 일가를 이루기도 하고 선록을 초봉하기도 하고 관직에 있는 자는 돈과 곡식의 수요를 알게 되고 군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대의 공로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생의 후예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했군요. 자, 그러면 작가의 평가를 볼까요? 왕자의 후손들이 그 조상이 대대로 쌓은 두터운 덕으로 해서 국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융성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은 모두 뭐야? 그렇지. 운명과 교화 탓이었다. 채는 본래 주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라는 양쪽 강국에 끼어 있어서 공연한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면서도 자손이 없어지지 않다가 한나라 말년에 이르러 성을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사사로운 집이 되고 집이 커져서 자손이 천하에 가득해지는 것을 채 씨의 후손에게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는 요건 조금 독특하네요. 별표 칠 것 같아요. 그죠? 왜? 가전체 소설에서 편결은 보통 인물의 어떤 행적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게 많아요. 원래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저생전에서는 가문이 어떻게 융성하였는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편결이 좀 독특한 구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체 소설이고요. 경세적이고 교훈적이다. 구성은 서두, 선계, 사적, 후계, 편결로 이루어져 있다. 의인화한 인물 누구예요? 저생이죠? 생애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자, 출생은요, 이렇게 저예요. 성은 저고, 닭은 저란, 닭으로 된 종의 원료이다. 닭종이라고 하죠. 이름은 백, 하얗다. 자, 자는 무점이다. 점이 없어. 깨끗해. 맑고 깨끗하다. 아무런 티가 없이 깨끗하다는 말이다. 회계 사람으로 체륜의 후손이다. 그러다가 한나라 때 종이가 보급되어 쓰이기 시작하고, 진나라 때는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수나라 때는 군주의 미움을 받아 핍박을 받고, 당나라 때는 문명 발전에 기여하고, 송나라 때는 역사서 발간에 쓰이고, 원나라 때는 상업 분야에 쓰이고, 명나라 때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즉, 종의 원료인 닭을 의인화하여 저생의 탄생에서부터 벼슬을 시작하는 시기, 그 다음에 벼슬살이하는 과정을 연대기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인물의 행적을 중국 왕조의 순서에 따라 통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가전체 소설과는 달리 편결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가계, 집안의 어떤 족보죠. 그 집안이 얼마나 흥성했고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전체 줄거리 볼 때 내가 별표 빵 쳤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요것뿐만 아니라 서술상의 특징 전반적인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인화예요. 자, 종이를 의인화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저생의 탄생부터 벼슬하는 시기, 벼슬살이하는 과정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대립이에요.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 저생이라는 인물과 대립되는 인물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처음에 위수예요. 이건 저생이 역사서를 편찬할 때인데, 이 위수가 자기 입맛에 맞게 칭찬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공정하게 하지 못해. 지 입맛대로 해.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역사서를 예서 아주 나쁜 더러운 역사라고 평가하는데, 저생은 이것을 같이 일을 하다가 자진하여 하직을 합니다. 나 못해. 한마디로 저생의 꼿꼿하고 올곧은 성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중에 내려와서는 지출은 붉은 글씨로, 수입은 검은 글씨로, 한마디로 흑자, 적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대립은 위수하고의 대립이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러면 이 왕안석이에요. 왕안석이 권세를 부려 춘추의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춘추를 찢어진 신문이라고 평해. 그러니까 저생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너는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배척을 당하고 쓰이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종이가 핍박받는 시기죠. 즉 위수와 왕안석과의 대립을 통해 저생의 곧고 바른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편결,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태사공은 말한다. 채 땅에서 블라블라블라해서 체중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안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집안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 작품은 이 편결에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나지 않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에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나지 않고 주인공 저생의 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첨의 저생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